자, 교육 예산이요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다. 요 10년간에 교육 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30% 감소했는데 교육청 공무원 숫자는 엄청나게 늘었어요. 초중고 학생이 2010년에는 761만 명인데 2020년에는 534만 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무려 230만 명이 줄었는데 시도 교육청 산하 또 지원청 이런 이 교육행정 지원 공무원은 8,654명에서 17,398명으로 2배가 넘는 증가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학생 수는 30%가 줄었는데 교육 공무원은 1배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공무원 숫자가 엄청나게 비대해졌는데 이런 이유는 교육 분야의 예산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2020년 59조로 80%가 늘었다는 거예요. 2010년에 33조였어요. 그러니까 매년 거치는 내국세의 20.79%를 전국 시도 교육청 예산에 자동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 예산만 늘은 거예요. 원래 교육부의 산하에 교육청들이 있는데 지방에다 여기에 이제 학교들이 줄고 학생이 줄면 교육 예산이 거기에 맞게 30% 줄여야 될 건데 80%가 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동으로 시도 교육청으로 예산을 던져줘요. 자, 그러니까 학생 수 감소하고는 달리 지방 교육청들이 돈 잔치를 하고 쌓아놓은 쓰지 못한 기금만 3조 가까이 있고 교육청으로 가는 세금이 눈더미처럼 불어나더라도 이것이 교육 경쟁력이 이렇게 되고 또 사교육 등이 억제되고 이랬으면 좋을 건데 초중고 학생의 학력이 10년 동안에 뒷걸음질을 치고 또 교과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10년 전보다 2~3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조가 이 교육청을 다 장악하고 자사고 줄이고 핵심의 학교라는 희한한 형태의 학교를 늘리고 저거식의 교육 실험을 몰두하는데 지금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이러니까 애들이 지금 옛날처럼 성의있게 가르치는 선생도 없어서 학업 능력은 날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상당수의 학생들은 이미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좌파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역의 학생 수가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87%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좌파 교육감이 이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좌파식 그 교육을 실현하는데 엄청난 교육 예산을 써제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부가 33조로 2차 추경 예산을 이 초안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도 내국세 전가분의 20.79%인 6조를 지방교육청에 자동 배정한다는 거예요. 추경은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건데 여기에도 자연스럽게 추경에도 20.79%가 교육청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걸로 또 공무원 늘리고 좌파 교육 실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학생이 급감해도 교육청이 직원을 2배를 늘리고 내국세가 21% 자동 배정되어 예산은 풍족한데 교육감은 권한이 커져서 신이 되고 교육청이 할 일 늘었다지만 업무 지시만 늘어났다라는 비판이 방대하고 교사들은 화수분 예산에 비대해진 교육청에 시어머니만 많아졌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시도 교육청 아래 여러 부서들이 스스로 존재감을 확산시키기 위해 할 필요도 없는 사업을 벌이고 교사의 50%가 행정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도 20년 새 2배가 늘어났고 현장에서는 교사가 부족한데 교감 승진 빨리 하려고 여기에만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짓거리가 학생 1명당 10만원씩 나눠주고 무상 교복을 주고 이게 돈을 주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격 수업발 급식 예산이 남자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추경 편성으로 또 6조를 정액시키고 내년 교육감 선거 앞두고 또 교육 예산 퍼주기 경쟁을 하고 있어서 2010년에 32조 8천억 예산이 2020년에 58조 6천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할 때마다 브로커까지 나서서 교육감이 돈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베팅을 해주고, 그래서 당선되면 떼돈을 또 벌어간다, 이런 소문까지 한간에 돌았습니다. 자, 정부의 교육청 산하 예산은 눈더미처럼 늘어나는데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든 가정의 아이들은 학원마저 끊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불공평하게 그 재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굿네이버스라는 단체가 올해 2차례에 걸쳐서 학생과 보호자 8,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난해 올해 모두 소득이 감소했다라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나홀로 아동 결식 경험 증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소득이 줄어드는 집에서요, 애를 갖다가 혼자 내버려 두게 되고 애를 밥을 못 먹이는 일들이 발생을 했고, 또 소득이 줄어든 가정에서는 사교육을 못 시키는 중단 경험이 그러지 않은 가정에 비해 2~3배나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국가나 지역에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될 아동 권리가 뭐냐고 물으니까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기라고 애들이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없는 집에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심화되니까 아이들에게 체벌이나 가정폭력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굿네이버스라고 아프리카 애들을 돕는 나라에서 지금 벌어진 일인데, 과연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교육 예산은 저렇게 풍족해서 공무원이 늘고 쓸데없는데 돈을 쓰고 있는데, 한국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육 격차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은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특히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자녀 등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 이런 가정과 또 고소득층 가정 간의 학습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부실 원격 수업에다가 부모가 나가고 난 이후에 사실상 애들이 방치된 가정은 코로나 유급 수준의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인 반면에 아예 학교 교육이 질이 안 좋다고 애들한테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던 상류층 가정은 이 맞춤형 사교육으로 선행학습으로 진도를 떼가지고,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명문대 합격자가 고소득층의 비율이 더 늘어나는 환경 속에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는 코로나 교육 디바이드가 아주 커지고 있다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학기 때는 학교 갈 거다라고 했는데 2학기 때도 제대로 학교를 지금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 격차의 문제가 애들의 지금 인성의 문제로도 가고 있어요. 있는 집에야 뭐 집도 크고 이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안 가더라도 굉장히 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즐겁게 지낼 건데, 없는 집에서는 애들이 학교를 안 가게 되면서요,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까지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이라는 것은 이미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큰 고민이 있는데요. 이래도 지금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교육청은 그냥 룰루랄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이런 부당한 교육 예산의 문제 이대로 둘 거냐? 없애야 되죠. 그래서 저희 책명21은 교육자치제도, 교육감을 선출하는 걸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예산을요, 각 시도별 안에 예속시켜서 시도 예산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를 가보세요. 지나치게 좋은 시설로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자, 필요도 없는 저렇게 많은 공무원과 남아도는 돈, 쓸데없는 그냥 돈 쓰기. 왜 이런데 돈을 써야 되고 왜 추경의 6조에 교육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애들의 교육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계에 대한 과감한 손질이 이 교육 자치를 폐지시키고 21% 자동 배당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